이제 4월 27일 일요일 주말 동구무시안의 5%입니다. 자, 어제 날씨가 사실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모임도 좀 있고 저녁에 좀 과음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과음은 절대 안 좋아요. 자, 주말에 제가 노란색 방송 올려드리는데 꼰대 투자의 종말, 이게 사실 큰 투자의 판이 바뀌었다,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흐름들 좀 보세요. 시장 변하는 거 따라가니까 우리는. 차트 보자. 트럼프 15,500을 잘 지켰습니다. 나스닥도. 자, 그 다음에 달러 충격, 제가 말했던 2차적인 금융치료를 받았던 트럼프가 달러 보고 놀라서 이제 어떻게 변했죠? 자, 파월 회의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미국과 중국과의 딜을 어떻게든 하자. 만나서 계속 그러면서 관세가 분명히 완화되는 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렇게 바뀌면서 다음 주는 좀 더 편안하게 시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모르는 분은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민생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투자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랑 그래도 꾸준하게 매일이든 매주 같이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핵심으로 얘기 드리는 빅수급과 함께 사이클을 잘 타는, 올해도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같이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채널만의 독특한 특장점입니다. 정말 같이 공부하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목표가 관리고기 한 500분 정도예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한 300분 좀 넘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감히 10년 되게 말씀드렸던 우리 소수 정예지만 계속 늘릴 거 아니야. 끝이에요. 저는 500분 되면 더 이상 안 늘립니다.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자, 근데 뭐 우리가 한 30대가 아니라 4, 50대 분이 되게 많으시고 MZ분도 오시면 정말 반갑지만 관리 자산이 꽤 커요. 저도 알고 있고 2023년에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때 뭐 조사 같은 것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타라는 것보다 이 빅수를 찾아가면서 예의 있게 이런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또 결국 우리 포터나 종목 얘기를 다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투자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채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자, 25년간 한 번도 투자를 떠나지 않았고요. 내분의 큰 깡통을 찾기 때문에 그런 탐욕과 몰빵에 대한 실수를 안 하게 해드리려고 좀 열심히 얘기 드리고 자, 우리 실제 투자까지 말씀을 다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이 또 재밌어요. 재밌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를 집어넣어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 주쯤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중에 제가 무료 라이브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이런 투자 얘기나 이런 얘기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76번 정도 투표해 주셨는데 일요일날 오전이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안 본 분들은 투표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 약한 미장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 미국장 다 팔아서 그렇다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미국이 빠지는 건 안 좋아요. 미국 반등을 좀 더 더듬지 하면 우리도 좋은 겁니다. 그런 면으로 미장을 보면 되고, 절대 미국이 잘못된다,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는 공포팔이나 비관론은 버리셔야 돼요. 설명도 드릴 거고, 미국은 적당한 긍정론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미국 내에서 지금 흔치 않는 기회로 우리나라가 정말 큰 기대와 큰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꾸준히 드려요. 뭐 우리 비미국 대비 저밸류 된 것도 있고, 또 대선이 2017년처럼 대자뷰된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네 가지 정도인데요. 자, 최악이 지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드릴 거고, 2025년을 볼 수 있는 JP모건 보고서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 투자가 필수라 해서 포트 들고 있는데 괜찮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20조, 4월달 들어서는 10조나 급하게 투자 매도를 하고 있냐, 얘기도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결국은 23년도 그랬고 24년도 그랬고 그 짧은 고랑 파는 데서 어쨌든 주도 섹터가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올해도 나온다 보는데, 어떤 분은 조선 방산이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시는데,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른 그 섹터 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과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숫자까지 구체적인 제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자, 5월은 뭐 되게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올해 좀 2월 같이 종목장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면서 한번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2025년 큰 판이 바뀌었다. 미국을 볼 수 있는, 어쨌든 미국 봐야 돼요. 기준이니까. 정책 경기 연준인데
정책이 분명히 경감이 됐죠. 그렇게 돼서 실물 지표에서 좀 영향을 받아올 수 있지만 경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과정이고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하 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조금은 아직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AI 스토리. 자, 금요일 날 미국장 볼까요? 자, S&P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스닥도 참 S&P도 5,500 정도 올라가 있고 월봉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월봉이 아직 연봉입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우도 아직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번 장에 가장 급등락 심했고 쏠림의 대상이었던 나스닥, 빅테크 나스닥은 월봉이 지금 양봉으로 변했어요. 주중에 원봉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좀 들어가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17,000 중후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막 따라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꾸준히 들어요. 자, 그저께 나왔던 경제주표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한 달 전에도 봤지만 미시간대에서 1년째 보는 기대 인플레, 5년째 보는 인플레, 물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서민들의 걱정인데 약간 정파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지금 공화당도 살짝 좀 걱정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고, 자, 컨센이 6.7인데 6.5 나왔어. 괜찮네.가 아니라 지난달에 5%였어요. 근데 지금 1년 보는 물가가 6.5%까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약간 부담이 됩니다. 지금 정책이 좀 경감되니까 좋은 면이긴 하지만 5년 보는 것도 4.4면 절대 낮은 건 아니에요. 정말 낮은 게 아니라서 아직 걱정이 있다는 얘기를 체크하고,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47이 컨센인데 좀 더 좋게 나왔어. 50인데 52. 야, 그러면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달 비교하면 여전히 낮아요. 52가 47, 57이 52. 여전히 소비 심리라든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나스닥이 좀 더 가는 거는 빅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쏠려서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금 우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로 볼 때 이래서 올라가고 저래서 빠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단타를 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큰 흐름 볼 수 있는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지금 미친 트럼프의 정책이 정점은 분명히 지났어요. 이건 확실히 저는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증시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1차, 2차 금융치료를 잘 받았어요. 우리 기준은 나스닥 달러까지 잡아드렸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딜이 시작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트럼프가 심식 만났다, 미국지 바로 좀 된다 뭐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트럼프가 블러핑이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물론 그 시장대에서 조금 더 출렁거릴 수 있지만 제 기준 잡았던 달러와 금리 기준 봤을 때는 추세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미중들이 이제 시작이고 2달도 사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경기로 볼 때 지금 심리 지표는 이제 안 좋습니다. 앞으로 실물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나오는 기업 실적을 봐야 돼요. 아틀란타 GDP도 한번 볼까요? 이미 얘들도 아직까지도 2% 3%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아직 미국 GDP에 대한 경기 불안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주부터 빅테크 실적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번 주에 사실 나왔던 부분이 좀 괜찮게 넘어갔지만 다음 주도 꼭 중요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연준의 6월 금리 인하성은 누구였지? 해목도 얘기하셨고 그분이 오히려 너네가 정책을 경감시켜주면 6월달 금리 인하 해줄 수도 있어. 이런 의미를 좀 보라면 얘기 드렸잖아요. 또 올해는 또 부들고 파였기 때문에. 자,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 여기서 보시는 분 중에 긍정적인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때리다가 험하게 때리다가 이제 슬슬 경감하는 거 보이지? 자,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2018년 19년에 트럼프 일기처럼 반등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보는 분이 계세요. 저도 다 보고 있는데 요때거든요. 자, 요때가 트럼프 시기인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2018년 4분기였습니다. 미리 얘기 드렸던 파월과 트럼프가 야, 금리 내려 못 내려 물가 때문에 관세 때문에 물가 잡아야 돼 막 싸울 때였어요. 그렇게 하고 20 몇 프로 비슷하죠. 20 몇 프로 떨어졌을 때인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요. 이때 왜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슈런스컨 얘기하면서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출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실제로 낮춘 거는 2019년에 7월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금리를 3번 낮췄어요.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갔는데 그때 트럼프 또 중국 잘 만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올라 그러면 첫 번째 그때는 미국의 전 세계 돈이 다 쏠렸어요. 쏠림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안 받습니다. 미국만 보다 보니까 미국이 쉽게 돈이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올해도 물론 연준이 금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는 얘기 있죠. 그건 아직 세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릅니다. 아직 파월 얘기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미국 패권이 약해진 게 그때랑 좀 다른 거고요. 그 트리플 약세는 분명히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유동성상 연준은 봐야 되겠지만 2019년처럼 V자 반등 계속 간다. 그렇게 보는 뷰도 저는 살짝 연준과 함께 보고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빅테크는 새로운 모멘텀 필요한데 이번 주는 테슬라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불구하고 정책 테마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야 도주 부서 말고 이제는 기업으로 돌아갈래.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트럼프 경계 규제를 좀 풀어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이 좀 들어가고 정치 테마나 개인 팬덤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많이 급등을 하긴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알파벳 실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빅테크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저점에서 좀 강하긴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건 이 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이 그래서 더 중요해요. 저는 어쨌든 관세가 풀어지면서 좋은 일정이라 보는데 확인할 거는 소비자 신뢰지수 졸트 고용보고서, 미국의 1분기 GDP 실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조는 보는 PC 물가, 그다음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나와요. 이걸 꼭 봐야 되겠죠. 다음 주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어쨌든 미국이 박스 정도 보고 추가로 좀 더 가서 나스닥이 조금 더 칠 수 있지만 위에서 자꾸 막 추격하면서 하는 거는 조금은 경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JP모건에서 글로벌 주식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어제인가 그제 났어요. 근데 결론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데 정말 여러 가지 정보나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빅스급 보고 시장과 맞는 또 제가 또 공감하는 리포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이 완화됐어요. 이제부터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바뀔 거다. 좋죠. 좋아, 정점 지난 거고 그 사이에 별의별 게 다 있지만 이건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앞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3단계 대중 협상이 관건이다. 그래서 최우선 협상국이 뭐죠? 그때 관세하는 거 일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도 드릴 게 많은데 일본과 미국의 어떤 협상이 일본도 그렇고 특히 미국이 일본이 되게 자기 최후방국이잖아요. 말도 되게 잘 듣고 아마 이 협상의 어떤 표준을 세우려 할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되게. 우리도 하고 있죠. 그다음 인도, 호주, 영국까지 이렇게 잘 되는 부분. 지금 3개월간 보지만 10% 밑에 깔아놨단 말이에요. 보편관세를. 그게 얼마나 줄일지가 좀 관건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0으로 된다? 보편관세, 상호관세 다들 깔아도 10% 0으로 된다? 그것도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어쨌든 미국의 가장 큰 거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재정 부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의 145% 당연히 떨어지겠죠. 트럼프 얘기했지만 40% 50%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10%도 아마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S&P도 지금 반등 주고 있지만 5,800까지를 JP모건은 올해 내내 박스로 봅니다. 올해 내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도 그렇게 박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스닥 기준 따지면 한 15,500에서 18,000까지 정도 될 거예요. 위로 살짝 룸을 두면. 자, 그런 이후에 1월, 2월, 3월 같은 1분기는 기업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 왜? 3월 달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4월부터 관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기업들의 EPS 추정치가 하향될 거야. 이 관세 양 때문에. 지금 살짝 줄이고 있지만 관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전가하겠죠. 당연히 꼭 필수한 것, 되게 좋은 것들은. 하지만 소비자가 가격이 전가가 되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되게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분명히 복잡다변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큰 흐름상 저가 생산을 담당했던 중국에서 소비를 담당했던 미국이 바꾸려고 있잖아요. 트럼프 임기 내 물론 안 된다 보지만 별별 정책 때문에 바꾸려는 게 아니 크다 보니까 어쨌든 물가나 관세나 이쪽 흐름은 올라가면서 이 무역망이 복잡해진다. 그런 것들은 기업이든 소비자든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나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기업 투자는 불확실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 다 봐야 되겠지만 캐펙스 막 키우는 그런 흐름에서 오히려 돈 벌면 자사주 정도 매입을 할 것 같아. 약간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들 보듯이 무역 협상과 관세 정책이 지금 줄이고 있는 건 보이지만 명확하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7월 초까지 마무리가 다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이 조금 보수적으로 배우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등락되는 과정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투자자는 지금 관망하면서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기업의 방어적인 전략도 봐야 되면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2026년에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럼 때문에 좀 반등이 가능하다. 조금은 제가 보는 면보다도 보수적이긴 한데 이런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느긋하게 봐라. 자,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지금 15,000 중반 바닥을 쳤어요. 바닥은 딱 지지를 받았지만 올라가서라도 막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8,000 초반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얘기 드렸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딱 3개씩 나눠먹고 있지만 미국은 자기 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어요. 개인들 말고 기관들. 기관들 물량이 80%입니다. 요번에 빅스 보면서 정점을 잡았던 헤지펀드든 한mon이든 온갖 다양한 기관들, MSCI 기준으로 했던 그것들이 80%나 수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20%는 뭐냐면 나머지 20%는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쏠쏠림 되는 기관, 개인들. 이분들이 들어와서 급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올라갈 때마다 2만에서 15,000 떨어져서 올라갈 때마다 물량이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서 이런 물량에 대해 제가 보는 면은 부담이 좀 된다. 어쨌든 빅스 정점은 지났다. 트리플 약세는 꾸준하게 바뀌는 미국 패권이 줄어드는 면이라서 이거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넘어갈 때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자, 제가 가끔 생활과 뭐 정치, 투자 다 마찬가지로 얘기 드리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빡 들어와서 크게 급등해서 돈 벌자, 반대로 우장창 무너지면 크레딧에서 완전 망가질 거야. 그런 양극단은 계속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투자에서 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중도와 중용에 대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중국 망가질 줄 알았잖아요. 2023년 초에도 2023년 SVB 사태,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가 무너진다면서 했지만 그때 오히려 바닥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경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은 거의 초토화됐어요. YF 때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시등 금융 시스템이 크래시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어요. 전쟁 그렇게 나더라도 글로벌적으로도 안 났단 말입니다.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사이클을 만들면 되지 우장창 구장창 한다고 우리 극단적인 공포를 계속 경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미국도 중국도 물론 중국이 죽을 고비를 넘쳤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지금 다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보는데, 분명히 그때처럼 달러 폐악질이나 초고금리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다 겪었고 지금 반대되는 케이스니까 우리 비미국은 좋은 케이스고, 2000년이나 2008년에 진짜 40% 50%씩 급락했을 때 있습니다. 그때처럼 자꾸 어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튼튼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믿으셔야 돼요. 사이클은 있지만 그때처럼 극단적으로 안 간다는 얘기를, 사이클 붕괴 쉽게 오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반대로 자, 지금 우리나라 대선 전국이라서 코스피 5천 간다 막 하는 거 들어보셨죠? 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2008년도 그랬어요. 그때 MB 때인데 코스피 3천 간다 했었거든요. 그때 333인가 들고 나왔을 때인데, 물론 가면 좋지만 비트코인 10만 불 가면 좋지만 올해는 분명히 제가 뭘 사놓고 묻어두고 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변동이 큰데 뭘 잡니까? 앞에서 막 단타 치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는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투기 멘트는 절대 참고하지 말고 보지도 마세요. 항상 얘기했던 저는 우리 과정관리가 필수입니다. 매일 보든 매주 보시든 제가 투자관리, 과정관리 해드리는 과정이고, 자,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0.8배 2400 치고 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서 제가 보는 거는 한 배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한 배는 2950이에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7만원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나 못 가서 0.9배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든 대선에 되게 좋게 될 수 있지만 좋아지는 과정 분명히 보이지만 0.9배만 가도 2750이에요. 그 작년 고가입니다. 작년 2800 갔다 왔거든요. 작년 이때 2850 갔다 왔잖아요. 2020년 3300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 이 정도는 가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수만 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장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최소한 이 정도 보자.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종목장이 오게 되면 반도체가 조금 쉬고 딴 것도 올라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필수적으로 같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 삼전 기준으로 보시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장 얘기를 드릴 텐데 미국에 대한 흐름을 잡았죠. 박스댐 어쨌든 나쁘지 않고 흐름이 우리나라 비미국 쪽 좋다는 얘기 드렸지만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AI 에이전트도 있지만 유동성입니다. 트럼프는 재정 부채를 지금 줄이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비미국들은 어떻죠? 물가 흐름이 별로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풀고 22에서 6회치에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고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가하는 비미국이 될 겁니다. 이제 환율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전국에서는 분명히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우클릭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성장과 수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게 없으면 복지 분배 못해요. 이런 전반적인 경기 부양의 흐름이 뭐 중국도 할 수 있지만 다들 갖고 나오는 정책이 뭐죠? AI, 그 다음에 로봇, 바이오 기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소비 잠깐 얘기 드리는데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어떤 소비와 중국의 생산을 바꾸려고 지금 큰 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물론 인구가 많은 중국도 내수를 키우는 정책을 기본으로 깔고 오겠지만 우리나라 소비 어떻죠? 우리나라 내수 정말 최악이잖아요. 정말 최악이고 정책적으로 안 썼다는 얘기도 드렸지만 원래 내수가 좋고 소비가 올라올 때 큰 빅사이클인 부동산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좋아지면 그걸 제가 말하는 몇 년 길게 보는 빅사이클 말씀드렸고 우리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스몰 사이클 주식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마 사이클이 다르더라도 수급들의 어떤 사이클은 원리는 비슷해요. 자, 초록색으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내수랑 부동산이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7년 8년 안 좋아요. 언제냐면 닷컴 부분 있었을 때 그때는 안 좋았거든요. 2008년 이후에 이때도 부동산이 안 좋아지다가 2015년에 바닥을 칩니다. 근데 부동산이 계속 안 좋았던 7, 8년 사이에도 정시는 처음에 같이 빠지지만 이 사이클을 만들어요. 왜? 부동산보다는 정시가 부양시키고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똑같이 같이 빠졌다가 사이클을 만들어요. 2022년부터 부동산과 주식이 1년 내내 빠지고 부동산도 정책 따라 줄렁거리고 있지만 안 좋게 저는 보고 있는데 막 무리하게 지금 부동산 살리려는 정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건 너무 저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큰 흐름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서 이 스몰 사이클 정시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드렸던 얘기일 겁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저는 올해 스몰 사이클 정시에서 바닥에서 계속 주식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하게 될 수 있지만 큰 흐름상 제가 말씀드린 의디를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GDP 1%고 우리 1분기 때 마이너스 나온 거 선반영됐기 때문에 IMF에서는 좀 보수적인 전망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야, 그런데 왜 4월 들어 우리나라 외국인이 10조나 더 팔았던데 이게 되는 거 맞아?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시황들도 있어요. 작년 하반기 때 우리나라 하반기 12월 비상계엄 동안 24조를 팔았고 삼성전자만 19조나 때렸다 했잖아요. 분명히 올해 1월달 2월달 살아나는 듯 하다가 4월달 관세 정책 미친 정책 나오니까 다 10조나 팔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급으로 보는 우리나라에서 롤콜을 만들다 보는데 요거거든요. 요 채슬리 자료 좀 가져왔습니다. 예, 감사하게. 자,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위에 초록색이 사는 거, 밑으로 초록색이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인데 당연히 외국인 팔 때 있죠. 팔 때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건 언제였죠? 작년 하반기 내내 뭐 이제 반도체 윈터 봄 하기 전에 그때 비상계엄 때렸을 때인데 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코스피가 반등을 좀 줘요. 이렇게 우리나라 슈팅 나올 때인데 그때 외국인 팔긴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올라오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3월달에 관세 4월달에 폭탄 왕창 이렇게 외국인이 팝니다. 이때 4월달 거의 한 달 동안 10조를 때려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또 올라옵니다. 뭐지?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그래 뭘 파는지 보는 거예요. 실제로 4월달 끝나지는 않았지만 3월 28일부터인데 3월 28일부터 이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10조를 때렸어요.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6조를 때렸습니다. 나머지는 현대차, 삼바, 기아, LG엔솔 보시면 다 대형주들이에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를 좀 더 때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를 10조를 매도한 거지 우리나라 어떤 특정 섹터를 때린 건 아닙니다. 얘들이 봤을 때는 관세가 안 좋았던 4월달 우장창 거리니까 해지하는 차원에서 뭐 선물을 좀 사고 있지만 이 현물을 때리면서 자기가 코스피 컨트롤하는 거예요. 고랑 맞는 거지 뭐 나머지 반도체가 나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자, 요거는 뭐냐면 똑같이 파란 게 외국인 파는 거고 빠른 게 사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인데 이렇게 우장창 제일 많이 때렸을 때가 지금 비슷하죠.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2개월 급락을 할 때인데 한 20 몇 조를 때렸어요. 당연히 떨어지다가 외국인 파는데도 불구하고 동학개미 일기들이 사면서 쭉 땡깁니다. 쭉 땡겨요. 쭉 땡기고 오히려 얘들이 별로 안 사는데도 막판에 따라갔지만 삼전이 4만 원짜리가 9만 원 넘게 올려버려요. 동학개미 일기 외국인 팔아도 땡겼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막판에 사고 얘들이 더 살 때 꼭지 물릴 때 외국인 팔긴 했는데, 자, 나머지 보면 또 2023년에 요때거든요. 요때 제가 이제 22년 하반기 때 외국인 2년 반 만에 돌아온다. 2차전지 모을 때인데 외국인이 사면 2차전지 샀어요. 근데 보면 좀 땡길 때 2차전지 날아갔거든요. 날아갈 때 얘들은 팔기 시작해요. 얘들은 올라면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 상반기 내내 2차전지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팔에도 올라갑니다. 그럴 때 봤던 요 상반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외국인이 팔았던 거는 그냥 우리나라 롤콜을 만드는 큰 출하는 그런 수급이지 특정 섹터가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그런 돈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얘기 드릴 때 우리나라 정말 싸고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코스피랑 반도체 3전이 기준이라 그랬고, 세 번째 퍼즐의 마지막 퍼즐이 환율이라 말씀드렸어요. 환율은 이미 미국의 트리플 약세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관세가 경감되게 되면 외국인 반응을 줄이고 오히려 그런 흐름에서 지수가 뭐 연기금 때문에 땡긴 것도 있지만 종목장이나 추세는 분명히 돌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판다고 무조건 나쁘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 안에서 다 봤을 때 그 내용 다 적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23년과 24년과 다른 건 뭐라 했죠? 어쨌든 우리나라 왔다 갔다 롤콜 못 이기셨던 분들이, 사이클에 맨날 물리고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미국이지 엄청 가면서 작년에 꼭지를 만들었어요. 상한개미가 250조 넘었다가 200조 초반까지 빠져 있지만 올해 들어서 상한개미 분들이 미국에 21조나 샀다 했습니다. 21조. 그 반면에 우리나라 개인들은 6조밖에 안 샀어요. 이미 분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다른 쪽으로 막 보면서 하는 들은 챙겨봐야 되고요. 자, 이제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또 20분 넘어갔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이 운다, 조선과 방산이 너무 좋잖아 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지금 좋아요. 조선과 방산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단타로 빅단타 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 보지만, 자, 앞에 말했던 20년에 삼성전자 어땠죠? 결국은 또 나중에 못 올랐을 때 네이버 카카오 막 할 때 삼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볼 때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 보는 거고요. 물론 삼전은 저는 현금처럼 한 20% 내외로 들고 있어요. 20% 밑으로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도주 나왔을 때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 좋은 분들은 7만 원까지, 우선주 6만 원까지 갖고 가다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절대 우실 거 없어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조선방사는 물론 좋지만 지금 신고가나 추세가 옛날에 막 갈 때 막 크게 붙이고 몇 배 보는 게 아니라 단타들이 많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조선방사는 지금 보시겠지만 중국 배를 전부 다 규제해. 중국 배는 무조건 관세를 매겨. 오늘 보니까 또 트럼프가 자기 미국 배들 있죠. 저 미국 배들은 그 수에즈 운하나 글로 넘어갈 때 관세를 다 면세해주고 수수료를 빵으로 만들어. 중국 배가 전 세계 50% 넘습니다. 뭐 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본다고 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 정책에 좀 이 성장 키우고 모멘트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 대한 의심이 좀 있어요. 트럼프 정책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밸류가 쌌잖아요. 되게 쌌는 밸류인데 이미 밸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싸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개를 빼고 제가 우리 추구하는 성장과 이익률 봤을 때 이 굴뚝주들은 이익률이 여전히 낮아요. 제 결에 봤을 때는 여전히 이거는 단타용으로 보는 거지, 조선방사는 지금부터 막 또 들어가자 신고가다 그럴 때는 아니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남들 수익 나는 거 축하해 줄 수 있지만 축하해 주는 게 맞죠. 근데 빅단타나 이런 용어로 보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빅바이오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4년 만에 업글 내용들이 정말 좋기 때문에 5월 달에 또 큰 빅하게들 있죠. 제일 묵직한 저는 주도 섹터 우리 다코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년도 많이 했고 2월 달에도 많이 했던 우리 특기 빅머니 수익 매매, 로봇이나 엔터나 온디바이스 남았는 절반 남은 게임도 또 딴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온디바이스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꼭 좀 같이 봐주시고, 자 2차 전지도 싸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여전히 보시면 이 제조업의 중국의 골기나 올라오는 것들, 첨단 제조 2025가 놀랍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게 봐야 돼요. AI 판도를 바꾼 것처럼 로봇이든 첨단 제조업에서도 이 전기차나 2차 전지가 너무너무 거세요. 중국이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자동차와 은행주 금융 같은 게 좋죠. 옛날 밸류업 됐었는데 이거는 지수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참고로 보겠지만 우리 결은 아니니까 뭐 중기주나 배당주 정도로 흐름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낼게요. 딱 30분 걸린 것 같은데 좀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5월은 종목장입니다. 나스닥은 추가로 좀 더 갈 수도 있고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아까 싸가지 기준으로 봐주시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수보다는 제가 종목에 대한 흐름도 얘기 드렸지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흐름 트럼프 국장 지수 등락에도 빅수급 종목들 2월 같은 슈팅 종목 그 다음 세린메이 있죠. 세린메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5월달에 파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많이 빠졌다 우리 올라갈 수 있는 5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말에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고 정말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500분의 제 고객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니까 우리 투자자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뭐 설정을 좀 아직 해봐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 주쯤 예상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한 분이 오셔도 돼요. 정말 한 분이 오셔도 제가 계획한 건 할 거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4월 마무리 다음 주 하시면서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시에서도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힘차게 파이팅 하시면서 저랑 같이 좀 가시죠. 감사합니다.